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안으로 물꼬를 틀 줄 알았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컸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13억 달러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액 인하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창의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비건 부장관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만나 진행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한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9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기존 한미양국 외교장관급에서 합의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부하고 지난해 분담액 1조 389억 원에서 50%가량 증액된 13억 달러, 약 1조 5,500억 원을 분담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한 미국 측 핵심 외교소식통은 양국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했다. 비건 부장관은 여전히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양국이 협정 공백 장기화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수준의 공감대만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주제가 논의돼 방위비 문제를 깊게 논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미국 측의 입장이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화 직후 조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9일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관련 의견을 다시 교환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을 뿐입니다. 미국 측의 거듭된 요구에 우리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액 증액 대신 무기금해 등 간접적인 안보기여 방안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 차관은 지난달 24일 제5차 한미전략 포럼에서 한국은 미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이라며 국내 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최근 내신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할 준비는 됐지만 감당할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한미 양국이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협정 타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협상 전면에 나선 이후 한미 협상팀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 대면 협상을 가진 뒤 추가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 그간 미국 측 협상 수석 대표를 맡았던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협상팀 간 대면 협상 재개도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하원 세출이 국무소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한국과는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총 65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을 8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방위비 분담 규모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SMA와 관련해 국무장관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 기간에 SMA를 위해 한국과의 선의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금지했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9.1 이 법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들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이 9.1 세계유산 대립 어두운 역사를 응시해야라는 제아의 사설을 통해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왜곡 전시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하시마 탄광 등 메이지 시대의 산업유산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제 증용 등을 포함해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토대로 지난달 15일 도쿄 신주쿠구 소재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개관한 전시시설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시는 메이지 시대 산업화 성과를 자랑하는 내용 위주이고 직용 피해자 실태 등 당시에 어두웠던 역사를 외면하거나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5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에 관한 전시를 놓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라며 그 원인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징용공에 관한 설명을 일본 측이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는 등재 당시 일본 정부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끌려가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라면서 전시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희생자를 기억으로 남기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아사히는 이어 이번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그 시설에 해당하지만 하시마에서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증언 등 일부 전시 내용이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개개인의 체험 증언을 내세우는 것만으론 역사의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없게 한다라고 현행 전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출신자의 노무동원에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었다거나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 것은 당시 일본 정부의 공문서 등에서 드러났고 일본의 재판에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라며 그런 사실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당시 일본 국가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전시 양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사히는 센터 측은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쳐 전시 내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현 전시 내용은 약속한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사히는 어느 나라나 걸어온 길에 빛과 그림자가 있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복잡하기 마련이라며 명함을 불문하고 역사적 사실에 겸허하게 마주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는 결론적으로 메이지 이후의 일본은 많은 노력과 희생 위에 눈부신 산업화를 이뤘다라면서 어두웠던 부분을 외면한다면 유산의 빛은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역사회공 역시 개인 증언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일본 외무성사나 연구소가 최근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허황하기 그지없는 조작품으로 우리 땅을 강탈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걷어치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달 유튜브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통신은 서툴기 짝이 없는 이 엉터리 동영상은 독도 강탈 야망에 환장한 일본 당국이 꾸며낸 또 하나의 조작품이라면서 일개인의 삭막한 추억담까지 동원해 독도가 제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양천대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영토이며 한 점도 떼어낼 수 없는 살부치라면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자국민에게 독도가 빼앗긴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외국 재침 야망을 실현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문제의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측의 그러한 시도는 우리의 확고한 영토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한반도 투자에 대해 그는 전에 중국어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배워야 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어라며 장담컨대 한반도가 앞으로 10에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다면 중국어 말고 한국어를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왜냐면 한국어가 다음 20년간 가장 유용한 언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럴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또 38선이 열리고 마침내 평화가 정착되면 그동안 단 한 번도 세계인들의 관광지도에 오르지 않았던 한반도는 핫플레이스가 될 거라고 본다. 모두가 한국과 북한을 궁금해할 것이라며 북한에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북한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주국방을 실현하며 선진 강대국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통일한국이 곧 오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운TV였습니다.